자, 이번 영상은 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금형 기능을 배우시기 전에 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 지식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공물에 탭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 드릴을 뚫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사용 많이 하는 핸드 드릴과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 드릴은 손으로 잡고 드릴을 꽂아서 가공을 하는 거고, 핸드 드릴로 가공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드릴을 조금 삐뚤어지더라도 쭉 박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계 가공하고 금형 가공하려면 정확하게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탁상 형태로 이렇게 탁상 드릴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체를 올려놓고 가공물을 올려놓고 비교적 정확하게 드릴을 뚫어서 가공하죠.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헤드 부분이, 드릴을 꽂아 넣는 헤드 부분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 수직 밀링 머신에다가 올려놓고 가공을 합니다. 아무래도 밀링 머신 같은 경우는 X, Y 축을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놓고 가공을 하죠. 그리고 원통 형상은 범용 선반에다가 물려놓고 가공하죠. 이 공작물을 여기다 물려놓고 드릴은 여기다가 물려놓고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작물이 크다 그러면 이제 레이디얼 드릴로 가공합니다. 그래서 금형 쪽에서는 탁상 드릴이나 밀링 머신, 그다음에 파이 형태는 범용 선반으로 가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금형이 큰 경우에는 보조로 반듯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그걸 대고 또 핸드드릴로 가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이디얼은 이제 금형 쪽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면 밑에 건드리라는 게 금형 쪽에서 많이 쓰입니다. 건드리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핸드드릴에 사용하는 드릴 같은 경우는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휘는 정도가 많이 안 보이는데 금형에서 더 긴 가공을 원할 때는 건드릴 머신으로 가공하게 됩니다. 금형의 예를 들면 이제 금형의 원판이나 코어에 냉각을 뚫잖아요. 냉각을 뚫을 때는 이 건드릴 머신으로 뚫습니다. 건드릴 작업은 건드릴 가공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건드릴 가공만 하는 전문적인 업체에서 가공을 하고, 아무래도 드릴이 길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적게 휘게 만드느냐가 건드릴 업체들의 노하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탁상 드릴이나 아니면 밀링, 선반 이런 데서 가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드릴 가공을 할 수 있고, 이제 드릴 머신에서 스포 페이싱 카운터 비슷하게 이렇게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접시머리 나사 있잖아요. 접시머리 나사에 카운터 싱킹을 낼 수가 있고, 보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카운터 보라고 그러잖아요. 탭에 보면 이렇게 머리가 나 있는 부분은 도피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보링을 할 수가 있고, 드릴 가공하게 되면 그 홀의 파이가 정확하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드릴이다 보니까 이 파이를 정확하게 정파이로 만들어주는 리밍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 드릴로 가공하게 되면 10파이로 가공하더라도 어떻게 뚫리냐에 따라서 적게 가공될 수도 있고 크게 가공될 수도 있어요. 10파이 드릴로 갖다가 그냥 뚫으면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그 편차를 좀 줄이고 싶으면 9파이나 9.5파이로 좀 작은 파이로 뚫어 놓은 다음에 10파이로 뚫으면 9파이에 좀 가깝게 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 공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10파이 정확하게 뚫으려면 리머라는 공구 가지고 그 정확한 치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드릴 작업을 한 다음에 탭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적으로 도면에 탭을 표시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지금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드릴을 가공한 거죠. 드릴 가공한 거고, 드릴 가공한 다음에 요 C도 작업을 해줘야 돼요. 드릴을 큰 파이로 가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C 가공하는 전문 공구로 갖다가 C를 가공한다든가 해서 요 C를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탭을 낼 때 원활하게 가공할 수 있죠. 그래서 드릴을 작은 파이로 먼저 가공하고 여기다가 탭을 가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탭 가공은 핸드 탭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기계로 밀링이나 선반으로 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탭을 보면 탭이
1번 탭, 2번 탭, 3번 탭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1번 탭, 2번 탭, 3번 탭이라 써 있어요. 자, 우선적으로 나사의 기본 상식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통 영상에 나사가 나 있는 거, 우리 대부분 볼트 같은데 이런 형상을 수나사라 그러고, 홀 쪽에 나 있는 나사를 앞나사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수나사는 스크류라고 하고요, 앞나사는 탭이라고 합니다. 이 나사를 드로잉하는 방법은 사실 공식에 나와 있긴 해요. 바깥지름과 골지름 이용해서 이 가운데 있는 유효지름을 만드는 공식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금명하면서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제가 이론 강의 할 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도면의 표기는 만약에 이런 원통 영상이 있어서 나사를 낸다 그러면 M10에 피치 얼마다 이렇게만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금형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피치를 쓰거든요. 피치도 다양해요. M10에도 다양한 피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M10 스크류라고만 해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는 M10 곱하기 1.5 피치라고까지 써져 있는데 그냥 M10 스크류라고만 써줘도 되고, 그냥 M10이라고만 써줘도 돼요. 그 다음에 탭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M10에 탭 DP15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금형에서는 그냥 여기다가 화살표 안 하고 M10이라고만 가운데다가 써주셔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표기할 때 보면 M10 탭에 깊이가 15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모델링 강의 해 드릴 때 드릴의 깊이는 2.5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탭이 나 있는 길이는 2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암암리에 이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금형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거의 뭐 최소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보다 짧으면 조금 더 이제 체결하는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으니까 최소 양이라 보시면 돼요. 더 깊게 뚫어도 상관이 없어요. 더 깊게 뚫어도 기초 드릴을 2.5배 하지 않고 3배 해가지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볼트가 작고 체결력이 좀 문제가 될 부분 같은 경우는 기초 드릴을 길게 뚫고 탭을 더 늘려가지고 기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대답을 해드릴게요. M12의 경우 여기 M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기초 드릴 10.7로 뚫는다고 말씀하신 거겠죠. 피치가 100%, 90%, 85% 있는데 10.7로 뚫으면 85%지 않냐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원통 영상에 탭을 가공한다 하면 우리가 탭을 가공하면 12파이면 10.7로 기초들을 뚫는다 그랬잖아요. 먼저 뚫고 기초들을 뚫고 자 탭을 선반으로 냅니다. 자 그러면 원통 영상은 먼저 가공이 되어 있잖아요. 가공을 하고 자, 실린더 형상에다가 스크류를 낼 때는 여기다가 가공을 조금씩 해봐요. 그래서 요 파이는 M10이니까 12파이겠죠. 선반으로 탭 가공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끼워 맞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밀링 가공할 때는 일반적으로 탭을 대부분 낼 거 아니에요. 밀링 가공에서는 탭을 낼 거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요 기초 자료에 나와 있는 12파이면 10.7로 가공을 해야 된다는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10.7로 드릴 뚫고 M12 탭 가지고 이게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가공을 하고 볼트를 끼워 보는 거죠. 맞는지. 자, 이렇게 가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탭하고 스크류가 1대1로 이렇게 맞물려져 있다. 그러면 제대로 조립이 되겠어요? 1대1로 돼 있으면 절대로 조립이 안 됩니다. 어떤 부품이라도 지금 탭 말고 다른 부품도 1대1은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홀 부분이 커야 되고 이런 축 부분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도 갭이 상당히 좀 있어요. 갭이 상당히 있습니다. 85% 10.7로 가공하게 되면
지금 요 나선의 형태가 빼쭉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스크류 부분이 이렇게 약간 작겠죠. 이게 완전 빼쭉하게 되면 조립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이 사이에 갭도 살짝은 있어요. 탭하고 나사하고 사이에. 그래야지 서로 맞물려서 조립이 되는 거죠. 가공하는 사람이 10.7로 뚫고 MCB 탭 가지고 가공을 하면 어느 정도 서로 맞물려서 조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치수예요. 그리고 이 치수도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치수고 작업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10.8로 뚫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8.6으로 뚫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조립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볼트 같은 경우는 위치가 그렇게 정확치는 않아요. 그래서 볼트로 맞춤 가공을 하진 않아요. 만약에 진짜 정확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맞춤핀을 박아서, 볼트는 조립용이고 맞춤핀을 박아서 상하 맞춤을 해서 가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금형 도면에는 M10 탭이라고만 써줘도 깊이 얼마 정도 한다는 걸 다 알아듣습니다. 이 깊이까지도 안 써줘도 돼요. 여기다 M10만 써줘도 깊이 얼마 들어가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M10이니까 기초 드릴은 2.5이니까 25, 그 다음에 탭은 20까지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스레드 기능으로 스크류와 탭을 M12 피치에 1.5로 했는데 1.5로 하면 됩니다. 금형에서는 이게 M12도 피치를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규격에도 피치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 가공이나 제품 가공할 때는 이렇게 피치를 정확하게 해서 써주는데, 금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통용되는 피치로 다 그냥 일반 피치로 씁니다. 보통 우리 볼트에 쓰는 피치로 씁니다. 볼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데, 이런 그 기계 구조물에 쓰는 볼트는 머리가 육각이죠. 육각 머리 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헬릭스 볼트라고 하고, 우리 금형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기다가 육각 렌치 홀이 있어요. 홈이 있어요. 홈. 그래서 육각 렌치 볼트라고 하는 렌치 볼트를 씁니다. 볼트도 금형 설계자가 발주를 낼 일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금형 조립자나 사상하는 사람이 재고를 가져가기 위해서 발주를 내는데, 볼트도 설계자가 따로따로 발주를 낼 일이 있습니다. 볼트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입을 해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 볼트에 대해서 공차는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맞춤 가공하니까. 요거는 제가 따로 원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요 글로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R값이 아니고 C값이 아닐까 싶은데, 옵셋 하는 기능이 옵셋 리젠하고 옵셋 페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C값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내용 같습니다. 일단 원격을 해서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에 관한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것 같네요. 통상적으로 이 M값에 대해서 깊이를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기초 드릴은 2.5배, 그 다음에 탭이 낮아 있는 부분까지는 2배 이렇게 준다는 거죠. 우리 보면 일반적으로 스틸자 있잖아요. 그 뒷면에 보면 밀리미터 탭의 피치와 인치 탭의 피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대부분 참고를 많이 하죠. 자, 요거는 파트 파일이 누락됐나요?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좀 탭을 가공하는 영상이에요. 자, 먼저 센터 드릴로 센터를 찍죠. 드릴로 가공을 하려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살짝 센터를 찍어 놓습니다. 센터 드릴이라는 걸로 센터를 찍어 놓고 거기다가 드릴 가공하면 좀 더 드릴이 진입하기가 쉽죠. 회사에 드릴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드릴이 빼쪽하지가 않습니다. 드릴 날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센터를 딱 찍어 놓고 드릴로 가공을 하면 어느 정도 위치가 맞습니다. 자, 지금 가공하고 있는 기계는 밀링이죠. 밀링으로 정확하게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XY 치수 맞춰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밀링 기계에 디지털 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 놓고
깊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치 정확하게 맞춰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눈금 보고 정확한 치수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공을 다 하고, 자, 이번엔 이제 탭을 바꿔 끼워서 가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드릴 가공을 하게 되면 C가 나 있어야지, 피치만큼 C가 나 있어야지 탭 가공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C를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 C는 원래 이제 피치만큼 내주는 게 맞는데, 그보다 조금 더 커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탭을 끼워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탭 가공 공구가 항상 저것처럼 큰 건 아니에요. 앞부분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특별한 브랜드의 뭐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앞에 탭 형태만 보시면 됩니다. 앞에 탭 형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릴 가공할 때는 이렇게 오일을 항상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칩이 제대로 배출되죠. 이렇게 탭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말에 원격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